차가 미끄러지는 단 1초. 큰 사고를 겪은 사람 10명 중 7은 그 1초가 영원처럼 늘어났다고 말합니다. 세상이 슬로우 모션처럼 멈추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또렷하게 봤다고요. 착각이 아닙니다. 위기의 순간에 머릿속 시간이 늘어난 이 느낌은 아주 흔한 경험이에요. 그래서 저는 한번 가정해봤습니다. 이걸 내가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다면 어떨까? 위기의 순간마다 의지로 시간을 천천히 늦춰서 보는 겁니다. 세상의 시계는 그대로 흐르고요. 딱 내 머릿속 시간만 느려지는 겁니다. 조건은 딱 하나. 그 느낌 하나만 켜고 끌 수 있다고 합시다. 어떻습니까? 이거 하나만 가능해도 왠지 무적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? 근데 정말 그럴까요? 죽기 직전 시간이 느려진다는 그 말은 사실 진짜였습니다. 문제는 그게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게 진짜였다는 거예요. 무서운 순간에 뇌가 진짜로 뭘 하는 건지 그 끝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. 처음엔 저도 좋게만 느껴졌습니다. 길을 건너는데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보통은 손 쓸 새도 없이 당하죠. 그런데 시간이 느려지면 그 사이에 차가 천천히 다가오는 걸 보면서 여유있게 피하는 겁니다. 싸움이 나도 상대 주먹이 슬로우 모션으로 오니까 다 보고 막습니다. 시험장에서는 남들이 1분을 쓸 때 나는 체감으로 10분을 쓰니까 늘 여유가 있고요. 한마디로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. 남들보다 훨씬 많이 보고 그만큼 더 생각하고 움직이는 뭐 그런 그림이었어요. 그런데 가만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끝까지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. 마침 이걸 진짜로 실험한 사람이 있습니다. 2007년 데이비드 이글먼이라는 신경과학자입니다. 이 사람이 궁금했던 게 딱 이거예요. 위기 때 시간이 느려진다는데 그게 진짜 느려지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냐. 그래서 사람들을 약 31m 높이, 그러니까 아파트 10층쯤 되는 데서 등 뒤로 떨어뜨렸습니다. 물론 아래 안전망으로요. 3초 정도, 시속 100km가 넘게 떨어집니다. 이만하면 충분히 무섭죠. 시간이 느려진다면 아마 바로 이런 순간일 겁니다. 실험의 핵심은 손목에 채운 특수한 시계였습니다. 화면에 숫자가 뜨는데 너무 빨리 깜빡여서 평소엔 절대 못 읽습니다. 논리는 단순합니다. 만약 떨어지는 동안 시간이 진짜로 느려졌다면 그 숫자가 천천히 보여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결과가 어땠을까요? 아무도 못 읽었습니다. 떨어지는 내내 그 숫자는 평소랑 똑같이 빨라서 한 명도 못 읽었어요. 시간이 느려져서 세상이 천천히 보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.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. 같은 사람들한테 네가 떨어진 시간이 얼마였냐고 물어보니까 남이 떨어진 걸 볼 때보다 자기가 떨어졌을 때를 약 36%나 더 길게 기억했습니다. 분명히 길게 느껴졌는데 정작 그 시간 동안 더 잘 보지는 못한 거죠. 그러니까 느려진 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. 느려진 건 내 기억이었어요. 내가 무서운 순간을 평소보다 훨씬 촘촘하게 기록해 둡니다. 나중에 그 빽빽한 기록을 떠올리니까 되게 길었네 하고 느끼는 겁니다. 실제로 시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요.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. 기억이 촘촘해진다고 내가 더 빨리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. 이걸 영화로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. 내가 초고속 카메라가 된 겁니다. 초당 1000장씩 찍는 카메라.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. 카메라가 아무리 빨리 찍어도 화면 속에서 총알을 피하는 건 카메라가 아닙니다. 배우죠. 나는 좀 더 촘촘히 찍는 카메라가 됐을 뿐 화면 속 내 몸이 빨라진 게 아닙니다.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시간이 길게 느껴지면 생각은 더 많이 하잖아. 근데 더 많이 저장하는 거랑 더 빨리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. 근데 결국 문제는 물리적 한계입니다. 눈으로 보고 뇌가 명령하고 근육이 움직이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0.2초는 걸립니다. 육상 선수들 출발 종소리 반응하는 게 한계가 0.1초거든요. 근데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건 그보다 더 느려요. 0.2초쯤 걸립니다. 이게 의지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.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차가 코앞이면 몸은 딱 그만큼만 움직입니다.
물론 반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. 어떤 연구자는 이게 단순한 기억 문제가 아니라 위기 때 뇌가 진짜로 빨리 돌아가는 거라고 주장합니다. 기억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딱 하나가 걸리더라고요. 그렇게 낙하 실험을 반박하던 학자조차 딱 하나는 인정한다는 겁니다. 떨어지는 동안 그 시계 숫자를 못 읽었다는 사실이요. 즉, 누구 말이 맞든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반응하는 능력은 안 늘었다는 겁니다. 이건 양쪽이 다 동의하는 지점이에요. 근데 그럼 안 늘어난 건 알겠고 정작 늘어난 건 뭐냐는 거죠. 거기서부터가 좀 이상해집니다. 못 피한다는 걸 더 선명하게 아는 시간, 그게 늘어난 겁니다. 교통사고가 1초 만에 끝날 상황이라고 칩시다. 그게 체감상 10초로 늘어나면 나는 10초 동안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. 10초 동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아, 이건 못 피하는구나. 앞유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안전벨트가 어깨를 누르고 손은 핸들을 잡고 있는데 이미 늦었다는 걸 압니다. 그게 10배로 늘어납니다. 출구가 보이는 위기는 다르지 않나 싶죠? 저도 딱 그 생각을 하면서 따져봤는데 출구가 보여도 그 0.2초는 어차피 안 주거든요. 더 잘 보일 뿐, 못 꺾는 걸 더 길게 지켜볼 뿐이에요. 시간이 선물인 건 빠져나갈 출구가 있을 때뿐입니다. 출구가 없으면 늘어난 시간은 그냥 잠긴 방에 더 오래 갇혀 있는 거예요. 제가 원했던 건 위기를 빠져나가는 능력이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얻은 건 위기를 더 길게 견디는 능력이었던 거죠. 여기서 짓궂은 궁금증이 하나 생기더라고요. 이 능력 어디서 제일 끔찍해질까? 전쟁터나 사고 현장이 떠오르잖아요. 근데 제가 떠올린 건 엉뚱하게도 치과의자였습니다. 드릴 소리가 윙 하고 들어온 순간 몸은 이미 위기라고 판단하거든요. 그때 슬로우 모션이 켜지면 마치 덜 된 3초가 30초가 됩니다. 생각해보면 몸이 위기라고 부르는 건 생각보다 넓습니다. 죽을 위기만 위기는 아니에요. 발표 직전도, 비행기 난기류도, 이별 통보도 다 위기처럼 켜집니다.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에겐 늘 켜진 경보가 되니까 더 잔인하죠. 그런데 정작 좋은 순간엔 안 켜집니다. 첫 키스, 노을, 아이가 처음 걷는 순간, 그런 평온한 때는 몸이 경보를 안 울리거든요. 그러니까 제일 빨리 지나갔으면 싶은 순간만 골라서 늘려놓는 거예요. 정작 제일 붙잡고 싶을 땐 그땐 또 안 켜지고요. 다 따져놓고 보니까 처음에 생각이 좀 우습게 느껴졌습니다. 저는 시간을 늘리면 더 많이 살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시간은 원래 음미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더라고요. 그냥 행동하고 지나가서 빨리 다음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. 영화에서도 슬로우 모션이 멋있는 건 그 다음 장면이 오니까 그런 겁니다. 근데 현실에선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잖아요. 그럼 그게 무슨 연출이겠어요? 그냥 거기 멈춰선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제가 갖고 싶었던 건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이었는데 알고 보니 얻은 건 시간이 나를 더 오래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였습니다. 슬로우 모션은 초능력이 아니라 못 피하는 순간을 가장 길게 새겨 넣는 형벌이었던 거죠. 시간이 그냥 알아서 흘러가 준다는 거. 그거 사실 꽤 다정한 거였습니다.